네, 강프로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오늘 1.6% 빠졌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보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4.7% 반등은 했지만 금요일 날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화 됐었던 게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여기 보면 1.17% 반등을 했지만 23% 정도 빠지는 거의 뭐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 과정을 딛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반등을 주지 못했지만 ARM, 암이라 그러죠. 여기도 한 7%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4.7% 하락분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를 돌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렇게 큰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장에서는 실적 관련된 약간의 좀 불안 요인들을 이미 시장은 충분히 흡수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가격이 뭐 8만 원 위쪽으로 있거나 뭐 8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수페타시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이미 충분히 내려와서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도한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가봐야 바이오 뭐 이쪽으로 가는 건데, 차라리 반도체를 보유하면서 지금 24년도 들어서 그쵸? 강세를 보였었던, 그리고 더 시기를 좀 더 당겨서 보면 23년도 들어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3년도에는 이 반도체 그리고 뭐 조선도 거의 한 6월달 7월달 정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사실상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2차 전지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상승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 상승폭보다 너무 좀 높은 상승을 해버렸고,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실적을 봤더니 4분기는 적자를 만드는 둥, 뭐 1분기에도 뭐 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둥,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 구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간 폭, 그리고 그 기대치 이상의 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숫자를 못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AI 반도체 쪽은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실적, 그 숫자도 찍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찍고 있는 게 엔비디아 쪽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죠? 한국 시장에 있는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보셨죠? 예상치보다 1조 원 이상이 더 잘 나온 실적, 5조 5천억을 예상했는데 6조 원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도체에 대한 경기 자체가 완전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앞세워서 주가가 작년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그 7월 달에 있는 고점을 6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나서 회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회복하고 난 뒤에는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끝마쳤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다시 7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도 없었다는 점, 그러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당장에 내가 뭐 60일 이평선 지금부터 지지할 거니까 뭐 지금 바로 매수합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실적은 어때야 됩니까? 안 좋아야 돼요. 그럼 실적 보면 명확하게 지금 상황이 나옵니다. 쭉 보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실적을 보면 보세요. 올해 예상치가 1,004억입니다. 그리고 600억을 만들어낸 게 23년도예요. 자, 그러면 22년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는 건데,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배에서 8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는 올랐고 실적은 역성장을 했으니까 주가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조정 구간에 다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조정 이후에 올해 3월 달에 다시 고가 탈환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다 찍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아니라서 타점을 잡으면 된다. 한미반도체, 뭐 여기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내용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게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올해 첫 번째 좋아지는 해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늦게 되면 내년 초 정도의 움직임이 23년 초반 중반 정도까지 이어졌었던 2차 전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렇죠? 타점을 잡아야 되는 종목군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숫자를 찍어야 되지만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아직까지 개선 사항이 실적단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건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안 올라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쪽 구간을 보면 되는데 쭉 보시면, 자,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실적 개선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거의 한 5월달입니다. 이 수요가 쏟아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360불이에요. 근데 이게 쭉 올라가서 이때 실적이 굉장히 거의 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가서 실적이 계속 개선된 결과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는 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왜?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쪽에 대한 메모리 수요로 인해서 사이클도 돌고, 그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순환매 구조에 맞춰지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대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히 하락을 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00원을 보고 온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그리고 미증시나 그런 움직임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확인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자, 내용 보시면 T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수익이 발생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은 안 좋았지만 화장품 쪽은 6.7%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시장가 매수 8시 45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왜? 강한 종목만을 추려서 매매를 하니까 시가부터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을 추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그쵸?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점에 대한 이해도 소통방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상황을 보면 알아요. 주가는, 그쵸, 먼저 올라간다, 실적보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좋다는 부분을 뭘로 만들었어요? 돈으로 만든 거다.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은 신고가 돌파 이후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HLB 같은 종목들을 보면 지금 제가 반등을 확인하고 또 매수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런데 1월 달에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1월 달에 반등하는 상황에서 매수한 결과 3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매수한 결과 한 18%, 뭐 17%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매수한 결과 또 13%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온 게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가격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를 하려면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할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건 가격이 먼저 가는 거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타점을 잡는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 그 한 가지 내용은 뭐겠습니까?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을 잡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다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나오고 이런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이 한풀 꺾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에코프로와 삼성전자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